그러면 자 보세요. 누구나 다양한 학생들이 쓸 수 있게 됐어. 전국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2,000 몇 개가 있거든요. 다양한 학생들이 쓰게 될 것이며 서류를 보겠지만 수능 최저 안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완전 빡세질 것이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서울대학교 2028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전형부터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내용부터 시작할 것이냐. 자,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과 100% 전형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신으로만 뭐 승부를 보겠다 이런 거는 이제 어렵게 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지역균형 선발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변화만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제가 뒤에서 이거는 따로 또 파트화가 돼 있으니까 그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최대 입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지금 정시에서 무려 내신을 40% 반영하겠다. 지금 이러니까 이거 최대 입시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3학년 2학기까지 내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학기만 하고 수시 얼른 끝내려고 했는데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그러면 정시 끝까지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신에 대한 부담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수능 반영 기준이 이게 변경이 됐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이 수능 큰 변화 어떤 거 있었어요? 선택 과목이 이제 폐지가 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변별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이거를 그러면 표준 점수로 반영할 것이냐, 100분위로 반영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등급 활용을 계속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가 이번 2028 서울대 전형에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 뒤에서도 제가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 네 가지가 큰 사항이다. 그냥 굳이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물론 PDF 파일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주저리 말이 많아. 그냥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뭐 수의대나 의대 갈 건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만 숙지하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자. 지역균형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왜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틀이라 보시면 돼요. 이 지균이. 사실상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은 뭐 특기자 전형에 가깝다. 아니면 선수만 선발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항상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 지균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큰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줄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자, 우선은 고교별 추천 인원이 2명에서 우선 3명으로 확대하겠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물론 꼴랑 1명밖에 안 늘었지만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좀 미처 못 본 학생들을 좀 더 추천을 받아서 다양한 면모를 보고 선발하겠다라는 이런 서울대학교의 의지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명 늘어났으니까 그래도 인문계 1등 1명, 자연계 1등 1명, 예체능 계열에서 1등 1명씩 하나 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육교육과를 지원하려는 친구들에게 이 1명의 카드를 오히려 그렇게 주지 않을까라는 저희 강력한 예상을 한번 해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참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특히 12월 달이 되면 중학교 3학년들이 뭐 하는 날이에요? 고교 원서 접수를 써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이 지균에 선발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자사고는 안 갈 거예요. 외고 안 갈 거예요. 서울대학교 지구는 안 뽑는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갈 건 아니죠.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충분히 이 지균 외에 다른 전형으로도 일반 전형으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괜히 이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 나오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죠. 원래 2027까지는 아직 있어요. 뭐예요? 4개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3합 몇이었어요? 7이잖아. 3합 7. 대신 이제 탐구는 2과목 평균이 들어가고요. 그것 때문에 지균을 못 드는 친구들도 있었어. 내가 합격해도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했는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써볼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한번 어떻게든 이거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3명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수능 최저보다는 이제 내신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하겠다. 이제는 잘 보시면요. 이 수능에 대한 어떤 변별력을 확실히 좀
낮추겠다라는, 정시에서 내신 40% 반영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하니까 정말 수능이라는 어떤 이런 절대적인 영역 대신 서울대에서 정말 뽑고 싶은 그런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수능 최저 못 맞아서 떨어진 애들이 있으니까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불합격한 학생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니까 네 번째 어떤 상황들이 있겠어요? 이미 2027년도에서요. 이 일반전형 폐지했고 직윤을 2명 선발하던 걸 4명으로 확대했습니다. 4명으로. 100% 는 거예요. 100%. 근데 이게 지금 2027인데 2028학년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직 뭐 완벽하게 어떤 인원들이 뭐 발표가 된 건 아니에요. 몇몇 뽑겠다. 근데 이게 다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늘어났죠. 원래 일반전형 4명 선발했었는데 그거 2명 여기로 주고 정시로 또 2명 줘서 정시도 이제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이제 정시는 그럼 어떻게 변할 것이냐.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혹시라도 재수라는 뭔가 안타까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럼 분명히 영향이 있으니까 또 잘 들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미 정원이 32명으로 확대됐어요. 제가 왜 최대 입시는 정시가 항상 왜 이거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직윤에서 4명 뽑는데요. 정시에서 32명 뽑습니다. 서울대 가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시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 더 확대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지만 현재는 32명으로 2027학년도 기준에서 확대가 이미 됐다. 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내신이 정말 40%가 반영될 것이냐. 지금 현재 2027에서는요. 수능 80에 실기 2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하는 뭐가 있겠어? 수능 40에 내신 40이 되겠냐. 그죠? 아니면 수능은 60이 되고 이 내신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실기까지 봤을 때 내신 20에 실기 20이 되겠냐. 이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내신 40%보다는 수능 60에 내신 20에 실기 20%를 반영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정도의 예상이지. 근데 저는 또 뒤에서 조금 더 얘기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실기를 40%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그러고도 남아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6종목을 보는 학교입니다. 6종목. 거기에 기능과 기초체력과 모든 어떤 전공까지 해서 다양하게 평가하고요. 거기에 가산점 제도지만 면접까지 보는 게 바로 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정시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수능 60에 실기 40%로 갈 수도 있다. 자, 체육교육과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고요. 자, 세 번째는요. 1단계에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3배수 선발하는데 뭐로 선발하냐? 등급으로 활용해요. 지금 현재는요. 수능 계산식 방식 그대로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0점 몇 점 차이에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0점 몇 점에 불합격하는 학생들도 있고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고 뭐예요? 동점자가 없잖아. 거의 없는데 등급으로 활용한다는 건 뭐예요? 동점자가 증가할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만큼 1단계에서 3배수면 우리 뭐야? 32명에서 3배수면 96명인데 동점자를 포함해서 100명 이상 실기 대상자로 선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자,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워낙에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의 점수가 높은 만큼 실기의 수준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2단계 때부터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매우 높다. 특히 이제 최대 입시 마스터 클래스를 다 들으신 분들이니까 서울대학교 분석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제 말이 뭔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실기로 다 뒤집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게 됐었는데 자, 이렇게 등급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더 동점자 안에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실기 싸움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 이제 실제로 이제 동점자가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서울대학교가 표준 점수를 원래 반영했잖아요. 자, 이번부터 바뀌었습니다. 2단계에 100분위를 활용해요. 아, 저도 진짜 이게 되게 생각이 좀 많아진 게 뭐냐면 아직 어떻게 보면 100분위를 어떻게 활용하겠다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우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가산점, 뭐 한국교원대학교 같이 뭐 수학에 대한 그런 가산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100분이 100%에 그러면 어떻게 줄 것이냐? 지금은 취득 표준 점수에 곱하기 1.1을 하고요. 탐구에 0.9를 해서 아무래도 수학이 좀 높았었던 이런 미적을 선택했는데 1.1을 해서 수학을 잘했던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100분위를 활용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가산점을 줄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표준점수 반영대학에 대한 수능 변별력보다 사실은 100분위를 활용하는 게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있어요. 지금 수능 80에 실기 20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기는 200점 들어가지만 수능이 800점 계산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냥 계산해 보면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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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점 이러다 보니까 그걸 그냥 800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를 표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800점 만점이 안 나와서 그만큼 수능에 대한 변별력이 조금 낮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실기가 좀 극대화된 게 있는데 2단계 이제 100분위 활용이 되면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변별력은 다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완벽하게 내가 정말 서울대 뭐 경영이나 서울대 의대를 막 쓸 정도의 성적이 여길 쓸 건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1단계 통과한다면 뭐 실기를 다소 못해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없잖아. 근데 적당하게 되게 잘하는 이런 친구들에 대한 변별력은 차후에 계산 방식에 따라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능의 변별력은 조금 올라갈 수 있고 이 등급을 활용해서 동점자가 많아질 경우에 실기에 대한 변별력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으니까 자 보세요. 이게 아마 밸런스가 맞춰졌을 때는 서울대 체육교육과 입시에 대해서는 역시나 수능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실기 또한 2단계 이후를 위해서 조기에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 전형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윤과 정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경희대학교에 대한 얘기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경희대학교는 아주 뭐 큰 상황들은 서울대보다는 없었는데 제가 정리한 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오르네상스의 변화가 그게 이제 서류형이 신설이 됐어요. 서류형은 뭐예요? 서류로만 100% 선발하고 대신 수능 최저를 보겠다.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정원의 70%를 학생부의 내신을 반영하겠다. 근데 최대도 지금 정시 많이 뽑잖아요. 뭐 20 몇 명씩 뽑는데 거기에 70%면 약 15명 정도를 만약에 체육학과 같은 뭐 20명 뽑는다고 하면 지금 한 14명에서 15명 정도를 내신을 반영하고 나머지 인원은 그냥 수능으로 뽑겠다 이건데 내신에 대한 중요성 막 소리 들리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는 걸로 결정은 났는데 그나마 다행한 뭐예요? 상위 18과목만 선택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전체 2학기까지 모든 과목을 봤을 때 그래도 이렇게 선택하는 거니까 뭐 내신 때문에 내가 너무 막 불안해가지고 5등급제 내에서 너무 불안해서 못 쓰겠다 이런 경우들은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학교 올 거면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은 열심히 관리해. 3학년 1학기까지 괜히 놀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오레상스에 대한 얘기는 조금만 더 해보고 갈게요. 네오레상스가 지금 서류형이 이제 신설됐다라고 돼 있어요. 뭐예요? 서류 100%잖아. 그죠? 사실 이거는 이미 한국 외대 같은 그런 학교에서 이미 서류형 면접형이라고 해서 따로 봅니다. 근데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는 건 뭐예요? 또 여기는 반대로 서울대학교와는 반대로 수능에 대한 또 중요성을 또 보고 있어요. 네, 그냥 아무나 막 쓰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무조건 되게 높거나 이런 학생들이 또 막 쓸 수가 없어서 이 점은 또 참고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기존의 면접형은 유지가 됩니다. 뒤에서 제가 따로 얘기지만 정원을 확대하진 않아. 현재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기준으로 한 10 몇 명 정도 뽑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뽑았던 인원 중에 서류형을 신설해서 총 뭐 20명을 뽑겠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면접형에서 있었던 인원을 조금 떼다가 서류형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형을 뽑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생각해 봤을 때 본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서류형 면접형을 본 이유는 뭐예요? 서류형은 수능 최저를 보지만 내신 이런 상황들을 그래도 더 정확하게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면접형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구분했으니까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교과가 조금 아쉽더라도 생기부 내용과 면접을 무지막지하게 볼게 이 소리예요. 서울대도 면접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수능 최저가 이제 없어지면서 정말 서울대식만의 어떤 그런 면접 전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경희대학교에도 면접형이 지금보다 현행보다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건 뭐예요? 내가 왜 체육대학을 갈 것이냐, 내가 이 대학을 왜 쓸 것이냐, 내가 최대 스포츠 과학이나 체육학과를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라면 이게 언제든지 술술 나올 수 있어야 돼. 이거 모르겠다면요, 지금 제가 올려놓은 면접 특강 강의를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들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 지금 고3들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말고, 저는 무조건 그거 들어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미리 많이 해놓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고1 올라갈 때 내가 언제든지 선생님과 대화를 할 때 나의 전공 적합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할 때 미리미리 고등학교 1학년 중3 학생들에게 그 강의, 면접의 이해, 왜 체육대학의 이해, 면접을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거 제가 다 만들어놨잖아. 20몇 강으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 2028년도 2028의 체대 입시 준비 방향은 그럼 진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하나씩 정리를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정시는 곧 수능 플러스 실기라는 공식이 이제 붕괴됐습니다. 이제 붕괴됐어요. 아직 확정은 지을 수 없지만 이제 정시를 가는 친구들은 야, 내신 버려, 이 얘기를 이제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졌고, 적어도 2028학년도 전형계획이 발표될 때까지는 제가 참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뭐가 있어?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5등급제에서 만약에 내신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4등급과 5등급에 대한 부분은 괘씸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정시적인 최대 입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그 내신 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정말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한 3등급 정도는 최소한 내가 그래도 2점대 내신을 만들겠다. 전체 다 했을 때. 이렇게는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정시 전형이어도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서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기존으로보다 연결성 있죠? 내신 반영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자, 올라간다. 지금 만약에 내신을 반영하고 있는 학교들 어디 있어요? 지금 이미 뭐 서울시립대학교, 세종대학교, 국민대학교, 이런 학교들은 뭐 유지가 되겠지만, 지금 원래 내신 반영했었던 뭐 덕성여자대학교 같은 건 폐지를 했지만 뭐 다시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신 반영에 대해서 지금 1학년 지금 기말고사 이제 볼 차임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그냥 무작정 막 포기하지 마시고, 난 정시러니까 막 실기만 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반영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신에 대한 준비 열심히 또 하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서울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없어졌어.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누구나 다양한 학생들이 쓸 수 있게 됐어. 물론 3명으로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3명 중에 1명은 예체능 계열 정도 학생들에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2,000 몇 개가 있거든요. 다양한 학생들이 쓰게 될 것이며, 서류를 보겠지만 수능 최저 안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면접이 진짜 완전 빡세질 것이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재시문 면접을 띄워놓은 어떤 방식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교원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면접 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재시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10분 동안 생각해본 다음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자유토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괜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 뭐가 있어요? 어쨌든 체육교육과 면접은 다른 사범대학은 다른 학과의 어떤 면접의 수준보다는 조금은 쉽게 물어봐 준 적이 많았고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체육대학을 가서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내가 평소에 어떤 체육교사의 자세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스토리텔링들이 있는 친구들, 평소에 그냥 막연하게 좀 체육이 좋아서 체대 갈 거예요, 저 체육 잘하니까 체대가, 이런 애들은 쉽사리 답변을 못하고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했었던 학생들이라면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면접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라면, 저희가 그래서 학종 관리만 같은 경우에도 2학년 올라갔을 때 이런 면접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시킬 프로그램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1 지금 관리만 받는 친구들 2학년 갔을 때 이 면접에 대한 대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 이걸 혼자 할 수가 없겠다 그러면요, 저는 솔직히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면접에 대한 대비도 생기부 관리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 얘기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경희대학교나 또 서울대학교 외에 뭐 성균관대학교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나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인하대, 뭐 상명대, 서울 이런 학교들, 면접을 진행한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에 대한 면접 변별력, 그리고 그 학교만의 면접 진행 방식들이 생겨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체육 관련 교과목을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유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슈예요. 이미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선택 과목을 이미 해놨는데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 걸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약간 뭐야 이거? 좀 벙찐 느낌이 있을 텐데, 체육 관련 교과목 선택 중에 어떤 거 있어요? 뭐 운동과 건강이나 뭐 스포츠 과학이나 스포츠 심리나 뭐 이런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듣고 전공적 합성에 맞게끔 든 것이 되게 유리하다. 그런 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다음 내용입니다. 바로 성취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성취도.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1등급을 못 맞았어도 성취도는 A를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성취도에 대한 건요, 학기 초에 이미 그걸 정해놔. 보통 90점 넘어가면 A를 주고요, 80점 넘어가면 B를 주고요, 70점 넘어가면 C고요, 60점이고 그러면 이게 D고, 아마 50점 이하면 아마 E를 줄 거야. 이게 이제 A고.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정한 거지만 꼭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90점이란 그 A는요, 이게 뭐 85점이 될 수도 있고 80점이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등급은 3등급이 나왔어도 80점이 넘어가면 성취도를 A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A를 1등급 맞은 것처럼 같은 점수 동선 안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 관련 교과목을 들었을 때 내가 등급을 아쉽지만 못 받아도 뭐예요? 이걸 A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체육 기피 현상들이 많이 없어질 거야. 특히나 상대평가의 기준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 좀 체육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내가 등급은 잘 못 맞을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도에 대한 이 절대평가에 대한 점수는 넘어갈 수는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지금 최대 입시 준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중쌤 시크릿 라이브를 듣는 이 민중쌤 마스터 클래스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주 여러분들과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그런 발표된 상황들이나 어떤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거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입시에 대한 트렌드를 여러분들과 이끌어 나갈 거니까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뭐 민준쌤 매직이다 상담만 받으면 우리 아이가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걸 막 민준쌤 매직이라고 표현해 주시는데요, 그런 저의 이런 어떤 간절한,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공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진심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이제 시작해줬다, 몸을 움직였다, 공부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께서도 그럴 거예요. 어떤 입결도 없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될 텐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입결 자체가 또 연결성 있게 되면 좋겠지만 또 입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안감만 계속해서 좀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방송과 저의 컨설팅과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다양한 이벤트들이 그런 어머님들의 그런 불안감을 내릴 수 있는 장치들로, 그런 선물들로 다가갔으면 되게 좋겠고요. 그러한 어머님들에 대한 노력이 우리 아이들 같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안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까지 그런 진심들, 부모님들의 진심이 전해져서 분명히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하는 것처럼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시크릿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